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뉴욕. 이렇듯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는 뉴욕에게도 밖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심 전체에 들끓는 쥐떼입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쥐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거나 쓰레기통 주변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그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뉴욕에는 뉴요커보다 쥐가 더 많이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따라서 지금 뉴욕은 쥐와의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은 이미 이 전쟁을 50년 전에 끝낸 바 있습니다. 이에 뉴욕은 쥐 박멸의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뉴욕에서도 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 하루 800만 명의 뉴요커들이 이용한다는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승강장 벽에 쥐약이 설치되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붙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선로와 승강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쫄쫄거리고 돌아다니는 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실제로 틱톡 같은 SNS엔 뉴욕 지하철의 심각한 쥐떼 현황을 촬영한 영상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는 중인데요. 보다시피 한 노숙자가 담요를 살짝 들추자 10여 마리의 쥐들이 줄지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쥐가 잠든 사람 몸 곳곳을 기어다니는 모습까지 포착돼 충격을 안겼죠. 지하철뿐만이 아닙니다. 맨해튼 마철루 사이를 걷던 뉴요커와 관광객들이 보도블록 깔린 인도를 어슬렁거리는 쥐와 마주치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심지어 뉴욕 쥐들은 개체 수가 많을 뿐더러 덩치도 크고 공격적인 것으로도 악명 높다고 합니다. 몸 길이는 40에서 50cm이며 무게는 500에서 1kg에 달하는 쥐들도 많다고 하죠. 또한 번식 속도도 빨라 먹이만 있으면 3주 만에 새끼를 낳는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쥐 300만여 마리가 뉴욕시 면적의 90%에 살고 있다고 하여 뉴욕에는 사람보다 쥐가 더 많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뉴욕시는 색깔별로 쥐가 많이 사는 곳은 어디인지 또 개체 수가 거의 없는 곳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쥐지도 사이트까지 만들어 공개한 적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의 이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쥐들이 그저 보기에만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쥐는 음식을 오염시키고 렙토스피라증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렙토스피라증은 쥐 등 야생동물의 소변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증으로 발열과 두통, 오한, 종아리 및 허벅지에 심한 근육통, 안구 충혈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쥐떼와의 전쟁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4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쥐 박멸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따로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연봉 15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을 걸고 쥐잡이 공무원 채용이 시작됐는데 그 결과 900대 1 경쟁률을 뚫고 뉴욕시 교육 공무원 출신 캐슬린 코라디가 이 자리를 꿰찼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인물은 일전에 해충이나 유해동물 박멸 분야에서 5년 넘게 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재라고 합니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해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무원이 주목한 건 한국의 성공 사례였는데요. 취임 후 곧바로 뉴욕 맞춤형 쥐 박멸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각국의 사례도 수집했는데 전국적으로 쥐 박멸 캠페인을 벌였던 한국의 과거 사례를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대한민국도 쥐 문제로 온 국민이 많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식량난이 여전하던 당시 쥐가 1년에 먹어치우는 식량이 국민 25만 명의 1년치 소비량에 맞먹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부터 전국 쥐잡기 운동이라는 이름의 쥐소탕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이 캠페인은 잡은 쥐의 꼬리를 학교나 관공서로 가져오면 쥐꼬리 하나당 연필 한 자루씩 바꿔주거나 복권 당첨권을 주는 등 다양한 포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위해 정부는 전국 540만 가구에 20g씩의 쥐약을 무료로 배부하고 이외에도 쥐덕과 쥐끈끈이를 나눠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 결과 전국 쥐잡기 운동의 성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요. 1차로 실시한 쥐잡기 운동은 쥐약을 뿌린 지 20일 만에 총 4,154만여 마리의 쥐를 소탕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2차 쥐잡기 운동을 실시,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정부 창고, 병영 등에까지 확대했고 이번에는 약 3,200만여 마리를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후에도 쥐잡기 운동은 열기를 더해갔고 1980년대 이르러 도심 속쥐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게 됐죠.
이에 뉴욕시 역시 위생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쥐잡이에 나섰는데요. 쥐덫을 놓기도 하고 쥐 구멍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해 그 안에서 질식사하게 하거나 못 견디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도구를 이용해 잡는 등 쥐떼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쥐떼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파악해 쥐 억제 구역을 설정하고 쥐떼 출몰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모두 한국이 50년 전에 했던 원식적인 방법들인데요. 이런 방법들이 현대에 와서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한국에 성공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를 뉴욕시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욕시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활용 성공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실 뉴욕 도심의 쥐가 이토록 창궐하게 된 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틱톡 등 SNS에서는 뉴욕 길거리에서 쥐들이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위에 쓰레기 봉투들이 모두 터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전부 쥐들이 헤집어 놓은 흔적들입니다. 사실 뉴욕은 모든 음식물 등을 우리나라처럼 지정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닌 주택이나 가게 앞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버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왜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지? 하고 느낀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뉴욕의 길거리는 잡식성인 쥐들에게 무한리필 뷔페나 다름없게 되었고 그 결과 개체수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된 것이죠. 반면 한국은 아파트별로 철저한 분리수거를 진행해 쥐가 창궐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죠.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이를 재활용해 동물 사료, 비료, 가정 난방용 연료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부작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상술한 쥐 박멸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한국의 사례를 본격 도입해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를 선포했는데요. 주거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25년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뉴욕시 위생당국은 이번 분리수거 법안을 마련하면서 수년간 한국 시스템을 주시해왔다고 뉴욕타임스를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역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연중무휴 수거해 이를 퇴비로 제작, 쥐 퇴치와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죠. 이렇듯 한국을 열심히 따라한 덕분에 1년 만에 쥐 퇴치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뉴욕의 민원센터로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쥐 관련 민원이 20%가량 감소하는 등 쥐 대응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뉴욕시는 최근 쥐 박멸을 선포하며 최근 들어 새 처방을 하나 더 내놓기도 했죠. 바로 콘트라페스트라는 쥐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살포해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는 시범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이 약은 암컷쥐의 난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수컷쥐의 정자 세포 생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암컷과 수컷 모두 불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죠. 그만큼 뉴욕시가 쥐 박멸에 절실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사례로 삼은 뉴욕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쥐 박멸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